많이 다르죠. 다 공개되길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아직은 충분히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본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새로워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 작품이. 뒷부분이 살짝 제 다음 영화라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막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씩 공개되는 게 되게 감개무량해요. 근데 아직도 일은 안 끝났어요. 마지막 에피소드까지는 멀었잖아요. 네. 그 마지막 에피소드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뭘 하냐면은 마지막 에피소드의 믹싱. 리브 피쉬맨이라는 네. 프로듀서인데 제일 먼저 판권을 작가에게서 얻었어요. 내가 토론토에서 DX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프로듀서예요. DX의 공동 작가가 돈 맥켈러라는 사람이었고요. 나하고 같이 썼어요, DX를. 그의 절친이 리브예요. 그 리브가 한국을 갑자기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책을 판권을 확보했는데 TV 시리즈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그거를 쇼러너를 해달라는 거예요. 돈 맥켈러와 함께. 근데 마침 또 번역이 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빨리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읽는데 뭐 그 각색이라는 것이 되게 쉽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싶고 어렵지 않겠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돈 맥켈러와 리브 피쉬맨 세 사람이 이제 처음에 모인 게 이 일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A24를 우리가 끌어들였고 본드 영화를 좋아했던 것은 좀 그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가 스파이이긴 하지만 그런 면보다는 이국적인 풍경 거기서 벌어지는 활극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존 르칼의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읽은 것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충격을 크게 받았고 자기 정체성은 따로 있는데 아닌 것처럼 연기해야 하는 그런데 말하자면 가면을 쓰는데 가면을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 얼굴이 되어버린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좋아했어요. 아가씨도 다 신분과 자기 속셈을 속이고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 얘기고 박쥐도 가톨릭 신부인데 이건 뭐 속이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어서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사람 얘기고 이틀 들어 먹으니 제일 결정적이죠. 나는 뭐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순수하게 뭐다라고 규정하기도 어렵고 사람이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다른 행동을 할 때도 많고 본심과는 다르게 연기를 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할 때도 많잖아요. 사실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걸까? 사실은 이것도 나의 일부일 텐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스파이들은 어느 정도는 배우들이잖아요. 배우나 스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아주 특별한 세계인 사람이 아니라는 보통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할리우드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많이 다뤄왔는데 굉장히 일방적이고 진보적인 감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조차도 미국인의 고민이고 전쟁의 당사자였던 베트남 사람들은 배제됐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에도 양심이 있고 죄의식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또 하나의 미국 예찬. 크게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의 죽음, 고통에 대해서는 그냥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죠. 그런 작품들을 만든 감독들을 한 명 한 명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미국인이고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인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또 해야 했죠. 내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대중문화 산업에서 그런 균형 감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미국은 여러 인종으로 여러 문화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인데 다양한 관점, 다양한 목소리를 산업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문제죠.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자꾸 사람들이 내야 하는데 베트남 전에 국한에서 말하자면 이중으로 새로운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이 동조자는 베트남 사람의 목소리. 두 번째는
베트남 사람 중에서도 남베트남 사람만이 아니라 북베트남 사람 또는 남베트남 안에서 북베트남의 이념에 동조했던 사람,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의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의 이야기, 설파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양쪽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에 대한 비판이에요. 뭐냐면 이념에 대한 맹신이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남과 북이 똑같다는 거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똑같다는 거고 그래서 양쪽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뭐 제가 한국인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인이 만든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일이겠죠.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동양적인 마음과 서양의 마음 사이의 갈등과 그것이 어떻게 조화되느냐의 문제도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아주 전면에 드러나는데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동양 크리에이터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쇼러너를 하는 일에 대해서 HBO나 어디에서도 특별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 모든 게 미국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표시겠죠. 예전처럼 베트남 사람들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다 영어로 한다든가 말을 그런 일도 이제 우스꽝스럽다고 이제 자각하는 때가 된 거죠. 옛날에는 나치 영화를 만들면 나치 다 영어를 썼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장교들은 되게 포시한 영국 영어를 쓴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나치와 미군이 만나면 미군은 미국 영어를 쓰고 나치는 영국 영어를 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체르노빌 같은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지만 거기 러시아 사람들은 다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마냥 욕하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시청자들에게 체르노빌의 중요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전달하려면 영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자신이 고민하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다루고 싶은 소재가 나치군에 의해서 레닌그라드가 900일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막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사람 고기 먹고 그러던 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것을 러시아어로 할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할 텐데 그건 정말 고민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때 침략당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침략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를 던져줘요. 언제나 피해자는 없어요.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게 그게 역사고 사람의 심리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언어의 문제에서 베트남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분량의 대사를 자막으로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예산이 투여된 이 TV 시리즈에서 그런 일이 허용된다는 것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또 옛날 같았으면 그냥 동양인 얼굴이면 됐지 꼭 베트남 사람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차피 영어로 하니까 다 영어로 할 테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엄격하게 따지고 심지어 북쪽 출신이냐 남쪽 출신이냐 적어도 그 억양을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구별해서 캐스팅을 했고 그런 게 다 이제 이 업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죠. 베트남 현대사가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일본에 식민지배도 겪었고 이 식민지배가 끝나는 과정에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북으로 나뉘고 그래서 전쟁을 겪고 배후의 강대국들이 냉전의 결과이기도 하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냥 베트남은 통일이 된 거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통일이 된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책이 묘사된 상황이 이게 뭔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참전도 했잖아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니죠. JSA하고도 좀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이영애 씨가 혼혈로 설정돼 있고 동조자에서의 대위하고 그래서 그 혼혈이라는 점이 JSA에서도 남북한 병사들하고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남북한 병사들이 이 사람 뭐야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여자고 뭐 외국인이고 혼혈이고 뭐
이 사람은 뭐지? 이질감을 느끼고 깔보고 그 비협조 태도를 보이는 거죠. 동주저에서 다윗가 경멸의 대상으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하고 비슷하죠.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원작을 놓고 아직 한 줄도 쓰기 전이지만 중요한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에피소드 3에 등장하는 스테이크하우스 씬이 나와요. 여러 그 백인 남성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그 장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깨달은 게 결국 이 사람들 무슨 교수도 있고 영화 감독도 있고 CIA 요원도 있고 하원 의원도 있고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의 존재구나. 백인 남성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다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은 게이인 것 같고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몸통에 붙은 네 개의 얼굴이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다라는 그게 원작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관객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평론가들이 막 10번 보고 분석해서 논문 써서 제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백인 남성 4명이 다 하나같이 중요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이 역은 마이클 셰넌, 이 역은 조시 브롤린, 이 역은 마크 러팔로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개성 강한 배우들이 또 얼마나 연기를 잘하겠어요. 그러면 멋있겠지만 내가 지금 막 얻은 깨달음 이건 사실상 하나다라는 것으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겠죠. 개성 강한 명배우들 캐스팅할 게 아니라 반대로 한 명이 이 네 역을 다 하는 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결국 한 몸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겠다. 근데 뭐 엄청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보냈고 상당히 일찌감치 금방 답이 왔으니까 좋아했나 봐요. 70년대 펑키한 소울 음악들 많이 썼어요. 75년, 6년으로 가면은 디스코가 막 그 초창기 형태가 나오기 시작할 때라서 초기 디스코도 좀 섞여 있고 완전 흑인 음악, 그루비하고 막 그 리듬이 강한 펑키한 음악들을 많이 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유명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 곡들도 막 찾아서 제가 좋아하고 영향받은 여러 요소 중에 하나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는 지금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시기와 이 장소도 중요하고요. 거기서의 그 리얼리티도 중요하고 훗날에 또 살아남는 영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20, 30년 후에 봐도 볼 수 있고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내 자식 세대나 손자 세대가 봐도 비웃지 않을 그런 얘기를 만들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보아도 되는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한국 시장 바깥은 꿈도 못 꿨는데 미래 관객을 의식하다 보니 외국의 관객에게도 통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신화적인 세계에 가진 것 같아요. 장화홍련 공포영화인데 너무 안 무서워서 크게 걱정이라고 김지훈 감독이 그런 말만 믿고 갔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감독이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올드보이 때도 혀 자르는 장면에서 그 혀 잘린 조각이 그걸 소프트웨어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막 빨리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그러고 막. 난 또 벌레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곤충. 제 영화에 지네나 그런 개미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저의 공포를 표현한 거죠. 지금은 안 그래요? 나에게도 책임이 언제나 있고 나에게도 오류나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서 SF 문학을 좋아해서 하고 싶은데요. 되게 어려운 분야죠. 좋은 SF 영화가 많지 않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의 세계를 설득력 있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관객한테 이제 잘 제시를 해야 되는데 2시간 안에 그 세계를
설명하다가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관객한테 괜히 막 떠먹여주듯이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다 설명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런 일 피해야 되고 그런 걸 설명 안 하면 또 관객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진짜 파악을 못하고 못 따라갈 수도 있고 하는 게 어려운 제가 프로듀서로서 설국열차를 해봤으니까 예. 뭐 약간 내 만족은 있었죠. 개발 중인 작품 중에 있어요. 개발 중인 여러 작품 중에 SF는 학살기관이라는 작품. 예, 일본 소설. 라이트 노벨이에요.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군사기관 소속한 요원이. 그게 천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투자한 사람들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하는 거. 참여한 동료들이 맥 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숫자면 돼요. 투자한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 다른 데 투자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게 하는 거. 왜냐면 그래야 내가 다음 작품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